그 다음 1강 3번 볼게요. In general,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부사구죠. 일반적으로 evaluation of results, 결과에 대한 평가는 can be less objective. 자, 이게 less 비교급이죠. 열등 비교. 덜 객관적일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덜 객관적일 수 있다. 뭐보다? than other kinds of performance measurement. 다른 종류의 수행 평가 이렇게 되겠죠. performance measurement. 수행 평가 또는 여기 우리 번역에는 성과 평가 이렇게 됐는데, 자, 비교되어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일단 여기서는 결과의 평가, 그렇죠? 결과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다른 종류의 수행 측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건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얘기한 게 결과에 대한 평가잖아요. 결과에 대한 평가인데, 그럼 여기서 다른 종류의 수행의 평가라는 것은 결과 아닌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여기는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고, 이거는 결과 아닌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결과만 가지고 평가하는 거는 좀 객관적이지 못하다, 덜 객관적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객관적이라 그랬나? 주관적. 그렇죠? 덜 주관적이다. 결과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는 덜 주관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makes measuring result highly acceptable to employees and manager alike. 자, 이것은 만듭니다. measuring result, 결과를 평가하는 것을 매우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만듭니다. 이게 max가 오형식이고, 이게 목적어, 이게 목적격 보어, 이제 오형식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measuring이라는 거는 동명사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를 평가하는 것을 매우, 여기서는 높게 아닙니다. 매우란 뜻이에요. 매우 받아들일 만한 상태로 만들어준다. 누구에게? employee. 자, 여기 employer 붙으면 고용하는 사람이고, e가 붙으면 수동적이에요. 고용된 사람, 직원들이죠. 직원들과 그 다음에 managers, 관리자들이죠. 관리자들. 자, alike 하게 되면 뭐 비슷하게, 동일하게 부사예요. 그래서 직원들과 관리자들에게 동일하게 매우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만든다. 됐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이 뭔가 평가를 할 때, 평가는 사람 마음대로 하는 걸 우리가 주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덜 주관적이다라고 한 말은 주관적인 지수가 내려가면 객관 지수가 올라가죠. 이게 꽤 객관적일 수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덜 주관적이니까. 그렇죠? 여기는 objective 들어가면 안 되겠지. 객관적이라는 뜻의 objective 들어가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주관이 좀 덜 들어가니까 그래도 직원들이나 매니저들이 똑같이 뭔가 받아들일 만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뜻이야. 이해되지? 오케이?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 결과만 보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다 결과를 딱 보면 서로 받아들일 만하다 이렇게 되겠죠. Result Oriented Performance Measurement. 자, 주어를 한번 살펴보면 이게 orient가 어디를 지향하다, 어디를 향해 가다 이 말이야. 결과 지향적인 수행 측정, 결과 지향적인. 그러니까 결과만 보고 판단하는 어떤 수행의 판단이라는 것은, 측정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또한 relatively easy, 상대적으로 쉽다. 뭐 하기에? to link, 연결하기에 쉽다 이렇게 되겠죠. 상대적으로 연결하기 쉽다. 어디에 연결해요? organization's goal, 그 조직의, 회사 같은 거죠. 조직의 목표에 연결시키기에 상당히 쉽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또 무슨 말인지 딱 들어서 모르겠는데, 가령 어떤 조직,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너 얼마 팔아? 라고 하면
누구누구한테 너는 뭐 1,000,000원치, 너는 1억치 팔아 라고 목표를 줬을 때 그 사이의 과정이나 사정은 어쨌든 간에 너 팔았어 못 팔았어 하고 숫자로 마지막에 결과가 딱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수월하다는 거지. 결과만 보고 판단하는 게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그건 마치 학생들이 뭐 점수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안 하고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야 너 몇 점이야? 100점 됐어. 야 너 몇 점이야? 난 아프고 또는 뭔가 기초가 부족하고 이런 상관없이 나 60점 너 안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 판단하기 쉽잖아. 매우 쉽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과 위주의 이런 판단이라는 것은 그 회사의 목표에 연결되기에는 아주 쉽다. 왜 쉬운지 방금 선생님 설명했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주 뭐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했다면 however 그러나 자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도 시작되겠죠. 그렇죠? measuring result 자 결과를 측정하는 것 판단하는 것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with validity validity 하게 되면 이제 타당성이라는 뜻이죠. 타당성 명사로 타당성 또는 뭐 유용성, 유효성 이런 뜻인데 타당성에 이렇게 꾸미다 봐야 되겠죠. 타당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과연 그 결과를 가지고 뭔가를 평가하는 게 타당하냐, 논리적으로 맞냐, 옳으냐의 문제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타당성의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결과라는 것은 may be affected, 영향을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결과가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영향을 받는다. 무엇에 의해서? by circumstances, 어떤 환경들에 의해서. 결과가 나올 때는 여러 가지 환경, 즉 그런 결과를 뽑아내는 조건이라는 게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조건들의 영향을 받는데 결과만 판단하기 때문에 조건들은 다 무시하겠죠. 그렇죠? 무시하게 되는 상황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Beyond its employees performance. Beyond는 뭐뭐 넘어 이런 뜻이죠. 뭐뭐 넘어, 뭐뭐 이상의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각 직원들의 performance 성과죠. 성과 너머에 있는 여기 너머는 성과 너머에 있는 환경이니까 이 성과와 상관없이 성과와 별도로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는 이 비욘드부터 시작해서 퍼포먼스 이 이제 전치사 전명구가 앞에 있는 circumstances를 꾸민다고 보면 이 직원들의 성과 너머에 있는 그래서 여기서 우리 번역을 좀 따라가 보면요. 성과와는 별도의라는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뭐 그 번역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성과 너머에 성과 이후에 성과 별도로 성과를 넘어서는 어떤 조건들 환경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성과가 좋았지만 거기에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영향을 끼친 거고 반대로 이제 성과가 엉망이야. 성과가 엉망인데 그 엉망인 성과에도 뭔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 beyond라는 이 전치사는 다 깡그리 그냥 개무시해버리고 야 너는 성과로 판단받아. 그러면 이게 과연 validity 타당하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also if the organization measures only final result 만일에 그 조직이 회사가 측정한다면 오직 최종적인 결과만을 측정한다면 it may fail to measure significant aspects. 자, 이게 fail to라고 나와 있는데 이 fail to는 뭐뭐 하는데 실패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fail to는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can't나 don't의 의미로 이해해 놓으면 쉽습니다. 뒤에 to 부정사 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뭐 붙었어요? measure 이거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 measure는 fail to measure 하게 되면 can't measure 혹은 don't measure이에요. 맥락에 따라서 측정을 못 한다거나 또는 측정을 안 한다가 되겠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보면 이 조직이 최종적인 결과만을 평가하게 되면 그것은 평가하지 못하는 것이다. 못할지도 모른다. 자, 선생님 캔트로 해석했어요. 네, 그냥 느낌적 느낌으로. 중요한 측면이 되겠죠. 중요한 측면. 그 성과의 중요한 측면을
평가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어떤 중요한 측면인가? That are not directly related to those results.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are not directly. 자, 이러한 결과들의 뒤에 result 복수니까 that 대신 those 쓴 거 눈에 보이죠, 그렇죠? 이런 거 만일에 that으로 바꿔놨는데 야 이거 맞아 틀려라고 물었을 때 헷갈리면 안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결과들의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중요한 측면들이야. 자, 여기서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았다는 거야. 이거 주의해야 돼요. 위에서도 뭐니? beyond라고 했지. 뭐 너머에 있는, 관련 없는 그런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관계대명사, 예, 그런 측면들이 되겠죠. 결과랑 이제 이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결과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더라도 그러나 significant,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측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결과만 보고 자꾸 판단을 하게 되면 그런 중요한 측면들은 깡그리 무시되게 되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Got it? 이해되죠? 자, 그 다음 If individuals focus only on aspect of performance that are measured, 자, 만일에 개인이 초점을 맞춘다면 이렇게 되겠죠. 오직 측면, performance, 자, 성과의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어떤 성과? that are measured. 자, 그럼 이 대시 관계대명사고 이렇게 수동으로 앞에 있는 performance 꾸미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평가되는이죠. 평가되는 성과의 측면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자, 이 대인은 요 개인들이겠죠. 그 개인들은 무시할지도 모른다. Significant skills or behaviors. 중요한 기술과 행위들을 무시해버릴지도 모른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기술과 행위들이란 것은 성과와는 별도로, 우리가 이제 그 위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결과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결과 아닌 중요한 요인들, aspect, significant aspect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범주라고 이야기해. 평소에 이제 선생님이 이게 설명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그냥 지금 우리가 내신 대비 중이니까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만 대충 이해를 하세요. 크게 이 범주라는 게 뭐냐면 이야기하는 범위를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가 어떤 범위에서 이야기를 하냐면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과 그 다음에 결과 아닌 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 중요한 기술이나 행위들이라는 것은 결과 아닌 부분이라는 범주, 그 범위 속에 들어가는 단어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범주를 크게 나눠 놓고 어떤 단어들이 나올 때 내 머릿속에 그려놓은 그 범주 속에다 던져 넣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항 대립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필자가 두 개를 크게 갈라놨잖아. 그럼 여기다 막 단어들을 막 때려 엿다 보면 그냥 내용은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내용이 아주 단순해져요. 그렇게 읽어야 돼. 알겠지? 그렇게 읽어야 답을 정확하게 찾는 거야. 일일이 다 단어 하나하나를 다 알 필요도 없고 해석을 못해도 상관없어요. 이거 어느 쪽 이야기다라고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를 푸는 기술이에요. 또 나중에 또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고, 여기서 중요한 기술이나 behaviors라는 것은 그런 결과적인 측면이 아닌 그 반대쪽 측면, 반대쪽 범주에 들어가는 내용이다라는 거 이해했지? 이해했어? 진짜 이해했어? 네, 오케이. For example, 예를 들면, 자, 이제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합니다. If the organization measures, 만일에 어떤 조직이 평가를 한다면 only productive, 생산성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게 된다면 그 직원들은 may not be concerned enough with, 자,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신경을 쓰지 않을지도 모른다. be concerned with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enough인데 요 enough는 부사예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부사 enough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해요. 얘가 지금 concerned를 이렇게 꾸미고 있거든. 근데 be enough concerned라고 enough의 위치가 concerned 앞으로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틀려요.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낼 거 없으면 어법 문제로 출제를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과거에는 많이 출제가 됐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충분하게 신경을 쓰지 않을지도 모른다. 커스터머 서비스, 고객 서비스에는 충분히 신경을 쓰지 않을지도 모른다. 역시 여기 고객 서비스라는 것도 위에서 significant skills, behaviors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있고 또 결과에 이르기까지 과정들, 결과 아닌 것들 있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서 똑같이 커스터머 서비스라는 것은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지 결과는 아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결과 아닌 부분에서 고객 서비스라는 부분에 소홀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죠. 위에서 중요한 기술이나 행위들 이야기했잖아. 말하자면 또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 significant skills or behaviors라는 것의 구체화가 얘야. 그럼 얘들은 유사 개념어라고 하지요. 같은 범주, 같은 이 보자기 속에 들어가는 단어라는 거지. significant skills or behaviors라는 이 부분이랑 customer service라는 말은 같은 범주에 있는 말이다. 이해됩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결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Finally, 마침내 최종적으로 focusing strictly on result. 자, 여기까지 주어보네요. 그렇죠? 결과에 엄격하게 집중하는 것, 동명사죠. 결과에 엄격하게 집중하는 것은 do not provide, 제공하지 않는다. guidance, 안내를 제공하지 않는다. how to improve, 무엇에 대한 안내냐. how to는 뭐하는 방법이죠. 예. 개선하는,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이 말은 결과에만 집중하면 improve 하는 방법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 말은 말이 어렵지만 결국엔 향상은 없다 이 말이야. 결과에만 집중하면 향상은 안 돼 이 말이에요. 알겠죠? 더 나아지는 것은 없다 이런 뜻이에요. 필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다시 또 예시가 나옵니다. 만일에 야구 선수가 있다면 in a hitting a slump, 어떤 타격이 저조해지는 슬럼프 알죠? 그렇죠? 어떤 타격의 침체기 안에 있다면 단순히 말하는 것 그들에게 that their batting average is .190 뭐 1할 9푼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는 0.1이니까 10번 치면 한 번, 10번 타석에 들어가면 한 번 정도 안타가 난다. 1구니까 2번이 조금 안 되게 안타가 난다. 이런 말이야. 8번은 그냥 아웃된다는 이야기거든. 상당히 뭐 저조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간접 목적어예요. 여기 직접 목적어 뭐뭐을 이렇게 되겠죠. 그들의 어떤 타율이죠. 배팅 에버리지 타율이 1할 9푼대라고 얘기하는 것이 may not improve, 향상시키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들의 타격을 향상시키지 않을지도 모른다. 인데요. 요게 간접 목적어, 여기까지가 직접 목적어예요. 직접 목적어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동사가 되는 거예요. 얘가 주어고. 알겠지? 다시 보면 그들에게 이게 타율이 1할 9푼이라고 말하는 것이 향상시키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들의 타격을. 그러니까 그냥 이게 결과잖아요. 이거는 위에서 커스터머 서비스라는 것은 결과가 아닌 것이야. 근데 여기서 너의 이 배팅 에버리지가 타율이 1할 9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과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범주가 다르죠. 얘랑은 범주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얘는 결과에 포함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결과만 이야기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그들의 타격을 하는데 공을 잘 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될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반적으로 한 번만 더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면 자, 결과에 대한 평가라는 것이 자, 여기서는 이 속성을 좋게 보고 있어요. 덜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라고 그러죠. 이게 주관성이 떨어지고
객관성이 올라간다. 그래서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좋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라는 것은 상당히 받아들일만 하다. 그렇죠? 받아들일만 하다. 그 다음에 조직의 목표에 맞추기도 쉽다. acceptable 하고 그 다음에 조직의 목표에도 잘 부합이 된다.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의 이야기를 시작을 했고, 헌데 이제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문제가 있다. 타당성의 문제가 있다. 타당성의 문제가 있는데, 타당성의 문제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환경이죠. 이 결과, 수행 결과 너머에 있는 어떤 환경들인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무시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밑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한 번 더 했고요. 이런 것들은 어떤 중요한 기술이나 행위들 또는 뭐 예를 들면 고객 서비스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혀 무시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에 이 1할 9푼이라는 이 타율이라는 것은 이 커스터머 서비스하고 같은 범주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결과야, 결과. 이는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자, 이것도 표시를 좀 해볼까? 베이팅 에버리지라는 것은 뭐 1할 9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결과다. 결과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라서 결과를 넘어서는 어떤 환경하고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3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합시다.